천연가스나 유가를 움직이는 재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날씨나 뭐 폭염이나 그 추위가 굉장히 지속되면은 아무래도 천연가스의 사용량이 늘겠죠. 그리고 재고가 주기적으로 발표되는 재고량도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전쟁이나 아니면 무슨 공급원의 차질이나 아니면 그 원유 물류에 차질이 생기거나 이런 것도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요 확대의 공급 차질 이런 것들이 가격을 움직이는 재료가 됩니다. 날씨 재고, 전쟁, 수요 확대, 공급 차질 이런 재료들의 전망에 따라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결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미 이런 재료들은 현재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폭염이 있을 것 같아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른다. 그거는 오늘까지 가격에 반영이 된 것이고 미래에 그것이 천연가스를 계속 상승시킬 거라는 그런 상관계수가 상당히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 자료들과 이것들을 분석해서 저희가 오랫동안의 자료를 분석해서 나온 결과로 미래의 가격과 현재의 날씨 재고 전쟁 여부나 뭐 수요 확대 공급 차질 이런 것들은 상관계수가 굉장히 낮은 걸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격 전망이 좋을 때 어떤 재료가 뭐 폭염이 있을 것이니까 천연가스가 오를 것 같다. 천연가스가 오르고 있다. 그때는 이제 가격이 이미 올라 있는 상태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 전망이 좋아 보일 때 사게 되면은 천연가스를 고가에 매수할 수가 있겠죠. 또 거꾸로 올해 뭐 올겨울은 굉장히 추위가 따뜻한 겨울이 될 것 같아서 천연가스 수요가 없을 것 같다. 이럴 때는 거의 천연가스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겠죠. 이런 전망 때문에 저가에 매도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재료보다는 천연가스나 유가 같은 원자재 가격은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수요 공급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계속 상승 추세가 된다고 하면은 수요에 따라서 아무리 가격이 올라가도 항공유나 자동차에 넣는 기름이나 아니면 정유회사에서 그 수요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도요. 그래서 올라가는 추세에서는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미래의 선물 가격이 올라가죠. 가수요가 붙어서 미리 그 원유나 천연가스를 확보하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굉장히 가파르게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공급적으로 보면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공급을 늘리려고 하겠죠. 뭐 개발도 일어날 수가 있고 빨리 그 천연가스나 그 원유의 생산량을 늘려서 공급을 늘리려는 시도를 할 겁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반대로 공급을 줄이려고 하겠죠. 하지만 이게 뭐 수도밸브 그 잠그듯이 금방 공급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차가 상당히 발생을 하게 되죠. 원유 가격이 높아져서 공급을 늘리려고 해도 그 준비하고 실제로 공급이 늘어나는 시기까지는 그 시간의 차가 존재하게 됩니다. 공급을 줄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지 어떤 현재의 올라가는 가격을 해석하려는 재료에 따라서 원유나 천연가스의 미래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 굉장히 특별한 재료가 발생된다면은 미래에 영향이 크게 미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지만 일상적인 뭐 날씨나 재고나 이거에 따라서 미래 가격은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천연가스의 월봉 차트입니다. 이 맨 아랫단 이게 2.0을 가리키는 거고요. 2014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보면은 2.0을 하회했던 기간은 코로나 때 그리고 2016년 초 그리고 현재 이 시기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만 10.028 굉장히 높이 찍었던 적도 있었죠. 이때는 거의 뭐 과열이었고요. 대부분의 기간에 천연가스는 2.0 이상에서 그리고 크게 보면은 3.0 위에서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것을 월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천연가스가 롤오버도 있고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하락을 며칠 동안 계속했죠. 최저점은 3,345원 아직은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연가스의 일봉입니다. ETN의 그 차트를 보면 안 되고 내추럴 가스의 차트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최저점이 1.522에서는 아직 상당히
그 거리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하락 추세에서 상승을 했지만 그렇게 상승폭이 크질 않고 다시 하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ETN, 삼성 레버리지 천연가스 ETN의 일자별 그 주가입니다. 차트에서 보신 것과 같이 어차피 그 내추럴 가스의 차트랑 같은 형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ETN이기 때문에 이제 하락이 더 크죠. 2배 올라가고 2배 내려가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천연가스는 최저가가 아닌데도 ETN은 최저가를 이미 깰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매수를 한 거는 14,000주? 14,000주죠. 예, 14,000주, 14,000주. 두 계좌로 14,000주씩 28,000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첫 번째 계좌는 추가 매수가 없었고요. 두 번째 계좌, 세 번째 계좌에 14,000주씩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두 번째 계좌, 세 번째 계좌가 조금 낮아져서 두 번째 계좌, 세 번째 계좌는 마이너스 6% 정도이고 첫 번째 계좌는 마이너스 8.5% 정도 손실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좌를 보면 단가가 오늘 계좌 2와 계좌 3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낮아졌죠. 보유량은 세 계좌 합쳐서 123,000주이고 단가로 보유량을 곱해서 단순히 나온 거는 4억 6천 정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최저가를 더 뚫고 내려가면은 계좌 1과 계좌 2, 계좌 3의 그 보유량을 더 늘리게 될 겁니다. 이것은 첫 번째 매도 때 3분의 1씩 그 청산한 내역입니다. 한 14% 정도 수익에서 그 처분을 했겠죠. 최저가를 더 내려가게 되면은 그 매도하고 가격이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천연가스의 다음 매도가는 최저가 3,345원에 40% 올라간 가격인 4,685원입니다. 이 이상에서 올라가는 굉장히 특별한 어떤 재료가 나온다면은 매도 시점이 늦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계적으로 매도를 할 것입니다. 40%를 3분의 1 매도하고 50% 넘는 시점에서 전량 매도하고 나올 예정입니다. 천연가스의 다음 매수가는 최저가 3,345원을 하회할 경우입니다. 천연가스나 원유나 구리가 현재는 뭐 이렇지가 않죠. 최근에 오히려 전쟁 이슈 때문에 원유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천연가스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원유, 구리가 동반으로 최저가를 하회할 때는 경기 침체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천연가스나 원유가 반등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동반으로 어떤 전저점을 계속 깨면서 이 세 가지 상품이 내려가고 있을 때는 이렇게 박스권의 매매, 그 비추세의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침체라고는 보지 않는 거죠. 원유나 구리가 뭐 지금 최저가를 하회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박스권 매매로 그 천연가스를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에 따른 것은 이 표는 이제 ETN이 올라갔다가 다 청산하게 되면 이 표는 완전히 개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ETN 가격이 더 낮춰지겠죠. 보통 2단계 정도 낮춰지기 때문에 이 표를 계속 보관하시고 이 표에 따라서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즌의 매매가 천연가스 매매가 종결이 되면 이 표는 수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그 내추럴 가스의 가격과 이 수량은 변동이 없는데 ETN 가격은 2단계 정도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ETN은 그 계단형으로 결국에는 가격이 내려가게 되어 있죠. 이 상품의 성격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천연가스에서 좋은 결과 거두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